네, 반갑습니다. 인큐텐 IBO 임지연입니다. 아침에 약간의 방송 사고가 있어가지고 지금 화면이 이전처럼 안 되는데 우리가 뭐 살다가 보면 늘 예측한 대로 일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뉴노멀 시대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뉴노멀 시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이 하도 빠르게 이게 급변하는 시대에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시대는 말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학습된 대로 늘 살아오던 대로 그 기준으로 살고 있는 거는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는 게 아니라 물에서 나오지 않아서 죽는 거래요. 얼마 전에도 제가 아침에 조깅하는 호숫가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뭐 소방대원들이 오고 뭐 큰 경찰들이 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살다가 우리가 물에 빠지게 되더라도 나와야죠. 죽게 살기로 나와야죠.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는 많은 사장님들은 어떤 물에 빠져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겠어요? 나태라는 물에 늘 핑계를 대는 핑계의 물에 아니면은 안일함 속에 젖어 있는 그 물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실제로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물에 빠져 있어요. 거기서 나오십시오. 새로운 기준을 우리가 만들려면 이렇게 그 물에서 일단 나와야 새로운 기준이 성립이 되는 거고 또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져야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뉴노멀 시대에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새로운 기준이 우리가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금 이 시대에는 다른 길이 없대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이 시대에는 힘이 있어야 하고 힘이 있어야 한다는데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봐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힘이 있다가 보니까 자기보다 못한 나라한테 일방적으로 관세를 올리겠다, 어쩌겠다. 힘이 있어야 군림을 하거나 힘이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같은 개인들한테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될까요? 건강에 힘이 있어야 되고 재정에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인큐텐에서는 늘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건강 그리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재정을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미래를 내가 창조하는 것이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두가 다 미래는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나의 미래를 내가 창조를 해 나간다면 나의 미래를 나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 말을 읽으면서 저의 어떤 미래를 10년 뒤의 미래를 20년 뒤의 미래를 제가 예측을 해보건데 저는 저의 미래를 제가 창조를 늘 매일같이 해 나가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아직은 60대지만 뭐 머지않아서 제가 70대가 될 거고 80대가 될 건데 80대의 제 미래를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건강한 몸으로 여전히 재정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예측하는 바를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하여 매일같이 힘 닿는 대로 매일매일 창조를 새롭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국내외 정세를 보면 과학은 끊임없이 더 발달을 하고 기술도 발달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우리가 장수 시대를 지금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 가끔 이제 매스컴에서 보면 이 장수가 축복이 될까, 재앙이 될까, 축복인지 재앙인지 이렇게 대질문을 하잖아요. 사장님들에게는 이 장수 시대가 축복이에요? 아니면 재앙 수준인가요? 근데 왜 이게 축복이 돼야 되는데 재앙이 되느냐 하면 사람은 태어나서 일정 기간 성장 과정을 거치고 나면 성장해서 이제 저물고 노화를 향해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생로병사라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자연적인 현상으로 갔어요. 근데 이 장수 시대에는 생로병사의 자연적인 현상을 넘어서 노쇠라는 것을 향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로병사가 아니라 생로병병 돌봄 시대가 있대요. 이 돌봄 시대를 향해 간다는데 사장님들이 지금부터 생로병사의 자연적인 현상으로 내가 살아갈 건지 아니면 노쇠하여서 생로병병 돌봄 시대를 가서 이 장수 시대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지 이거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사장님들이 인큐텐 안에서 우리가 늘 건강에 관한 거, 재정에 관한 이야기를 잘 하니까 여기서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매일같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 나간다면 우리 모두와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을 많은 경우에 C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섬유를 만들 때에 직조를 할 때 C줄, 날줄이 이렇게 늘 이렇게 얽혀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 원단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시대적 흐름은 C줄이라고 하면 날줄은 뭘까요? 날줄을 나의 노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대를 우리가 거슬러 갈 수는 없지만 시대를 잘 타고 C줄, 날줄을 잘 이렇게 직조를 하면 시대를 잘 타고 흘러갈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하건 저런 선택을 하건 모든 선택에는 정답과 오답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선택을 했을 때 오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선택을 했으니까 내가 기어이 답을 만들어내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진다면 이 정답과 오답이 있는 중에 오답을 줄이고 정답을 좀 더 크게 키워갈 수가 있겠죠. 정주영 회장님이 실패라는 단어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실패라는 거는 뭐냐면 애시당초에 시작하지 않은 것도 실패래요. 시작하지 않은 것도 실패고 근데 우리가 인큐텐 사업을 하거나 많은 우리가 일을 해보면 끊임없이 이유를 찾는 분이 있어요.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유가 나오는 이거는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계속 이어가지 않으려고 이유를 찾는 거죠. 자기 합리화를 지키는 거. 이것도 실패라고 합니다. 또 실패의 한 가지 패턴은 뭐냐면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거. 나의 한계를 내가 정하고 더 이상 여기까지가 내 능력이다. 아니 사람은 끝없이 사람의 능력은 아인슈타인이 그랬죠. 아인슈타인 같은 대천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기 역량의 20%밖에 쓰지 않은 거래요. 그리고 80은 미처 써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그 20%를 가지고도 우리가 시대의 천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은 사실 끝없이 내가 얼마나 발굴하고 더 쓰는 애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내 능력이라고 내 한계를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정하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늘 그렇게 해야죠. 또 실패는 세 번째는 계획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을 때. 근데 우리는 매일같이 계획을 하죠. 계획만 하고 머릿속으로 늘 가슴속으로 애만 태우고 하루를 저물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전에 전사에서 저도 오랜 시간 동안은 이제 이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강의를 해봤었고 그때 직급자들이 강의하는 거를 CD로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CD를 만들게 되었는데 CD 작업을 하고 녹음을 한 것을 실장님이 저한테 보내주시고 한번 들어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들어보니까 아, 정말 스스로 쥐구멍을 찾고 싶을 만큼 정말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평상시에 말을 할 때는 제가 말이 빠른지 그리고 제가 표준말을 쓰는지 반말을 하는지 솔직히 자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녹음을 떠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얼마나 말이 빠른지 그리고 말의 앞뒤 서두가 뭐 왔다 갔다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반말 찌꺼기인지 정말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제가 쪽팔리다고 저 그때부터 "저 강의 안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오늘 이 시간도 없었겠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CD 작업을 한번 하면서 저의 문제를 발견했어요. '아 말이 너무 빠르다. 그리고 발음이 너무 부실하다. 그리고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쓰고 또 반말을 많이 하더라.' 제가 그때부터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말을 천천히 하자. 발음을 또박또박 하자. 수정하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아직도 고칠 게 많겠지만 늘 이렇게 수정하고 보완을 했기 때문에 강의하는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그래도 조금씩 나은 저를 위해서 이렇게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장님들이 제가 앞에 먼저 말씀을 드렸던 이 문제들을 인식을 하신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인큐텐 사업을 잘하고 싶잖아요. 직급도 잘 가고 싶고 수익도 좀 많이 만들고 싶고 또 건강에 관해서 몸도 멋있게 만들고 싶고 이러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인큐텐 사업을 잘할 수 있는지 함께 연구를 좀 해 봤으면 합니다. 음.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25년을 하면서 늘 느낀 게 저도 늘 잘하고 싶죠. 그리고 올해도 이제 지금 거의 다 3 분기가 지나갔잖아요. 3 분기가 지나가고 인제 조금 있으면은 9 월도 지나가고 10, 11, 12 인제 마지막 분기가 남았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오늘 이 강의 내용 중에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시고 한 번 더 힘을 내신다면 올해가 가기 마지막 분기에 사장님들이 연초에 계획했던 거 이루지 못했던 거 한 나머지 3 개월 동안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한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일단 내가 사업을 잘하려면 스스로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25년 동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 내가 할 수 있는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내 순수한 내 노력만으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고 이렇게 저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25 년을 해 왔고 앞으로도 평생 직업으로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 중에 회사를 선택할 때에 아이템을 제가 건강식품에다가 포커스를 둔 이유는 장수시대라 했잖아요. 이 장수시대에 재앙을 만들지 않고 축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는 끊임없이 내가 내 건강을 유지하거나 건강을 잘 지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식생활에서 이 건강을 잘 지켜 나간다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매 끼니마다 균형적인 식단을 만드는 거 어렵죠. 매일같이 운동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 어렵죠. 그러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건강 관련 쪽의 식품이고 이 식품을 어느 회사가 가장 최첨단의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을까 그 회사를 찾는 것도 능력이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인큐텐 사업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강한 확신을 갖고 있고 그럼 사장님들이 아직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관해서 확신이 없다. 이렇다면은 이거 점검해 보시겠어요? 회사에 대하여 한번 점검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늘 사업 설명에서 회사에 관해서 듣잖아요. 회사에 관해서 듣는데 회사는 재정적으로 당연히 뭐 자본력이 탄탄해야 될 것이고 회사는 자기만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어제 원데이 세미나를 할 때에 박진희 의장님 나오셔서 회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우리는 최첨단의 제품을 갖고 있다. 감히 남들이 생각만 하고 있고 상상하지 못하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단세지방산을 제품화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 뭐고 열심히 뭐 좋아하는 비타민 C에 관해서도 1 시간에 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 시간 몸에 머무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커큐민 좋은 거는 논문이 증명을 하다시피 24,000개 논문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논문을 갖고 있지만 수용화시키는 생체 이용률을 올리지 못하는 커큐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수용화시켜서 생체 이용률을 올리는 이런 기술력에 갖고 있는 제품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사장님이 정확하게 다 인지를 하신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 풀어낼 수 있는 박진희 의장님이 회사를 경영을 하고 계신다는 이런 것들을 사장님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시면 회사에 관한
믿음이 확신이 들 것이고, 제품에 관하여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고 사실 제품에 관한 거는 사장님들이 충분히 애용해 보시면 제품에 관한 어떤 확신이 들 거예요. 불면증이 있는 분, 우리 엑스페뮬러 드셔 보시면 업어가도 모릅니다. 그 업어가도 모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마트로 가도 모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거 제품은 애용해 보시면 더 잘 알 것 같고, 그리고 스폰서나 파트너나 어떤 시스템에 관한 거, 이런 것도 사장님들이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스폰서에 관한 믿음이 없거나 같이 함께 일하는 파트너 사장님에 관한 서로 애정이 없다면 이것도 내가 확신을 갖는데 좀 부족한 면이 되겠죠. 근데 저는 회사에 관해서나 제품에 관해서나 스폰서 파트너 시스템에 관해서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사장님들이 조금 믿음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자신에 관해서 사장님들이 확신을 가지시려면 나는 무슨 일을 시작을 하면 기어이 해내고야 마는 사람이라는 자신에 관한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겠어요?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그럼 내가 자신에 관해서 기어이 해내고야 말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매일같이 사장님들이 못할 이유를 찾지 말고 해내야 할 이유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어 너는 경력이 있으니까 잘하고 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못하고, 아니, 경험은 쌓아가는 겁니다. 경험은 매일같이 쌓아가서 그 사람이 경력이 갖고 있는 그 시간만큼 내가 그 사람의 수고했던 그 경험을 쌓아 나간다면 어느 날 그 사람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잘못하셨다면 지금까지의 잘못한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고 처음부터 다시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확한 때에 내가 가야 될 곳을 가시면 되고, 내가 만나야 할 사람 미루지 마시고 오늘 중후에 만나시면 되고,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해 나가시면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칭찬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성격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생활을 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는 너무 망했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못할 이유를 내세우기보다는 해내야 할 이유가 저한테 너무 컸기 때문에 매일같이 저하고의 싸움을 했잖아요. 그렇게 싸움을 매일같이 하는 세간을 1년을 보내다가 보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소득이 굉장히 고소득자가 되고 제가 보건대 스스로한테 너무 만족할 만한 저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지난 다음에 길을 걸어가면서도 제가 제 엉덩이를 두드려 줬어요. 기특하다고, 잘했다고. 그 시간에 그 노력을 계속 해온 제가 저한테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준 적이 있는데, 사장님들이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지시려면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생각만 하면 행동에 나오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지시려면 못할 이유를 찾지 말고 해내야 할 이유를 더 찾아내는 거. 그리고 오늘 중에 잘못된 거 지나간 시간 되돌아보지 마시고 오늘 처음이라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리고 오늘 하루 중에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꼭 만나는, 그리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할 시간에 행동하시고, 이렇게 하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길 거고 그 확신을 가지고 컨택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확신을 가지고 컨택 나가겠습니다. 컨택을 나갈 때에 사장님들이 일단 말을 만드세요. 그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많은 여자들이 매일 옷장을 열어보고 그 많은 옷을 놓고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말을 한대요. 옷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있는 옷을 잘 매칭할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래. 코디를 못하는 거래. 그러면 저는 아침에 항상 나갈 때에 침대 위에다가 옷을 몇 벌 갖다 놓고 이렇게 짝을 맞춰보고 이렇게 짝을 맞춰보고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한테 어떤 이미지를 주고 싶은지, 제가 오늘 만나는 사람한테 좀 강하게 끌어당겨야 될 그런 역할을 하는 오늘 미팅이 있다면은 조금 포스가 있는 복장을 맞춰요.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오늘 컨택할 대상들이 그냥 좀 평범한 일상에 그냥 계시는 분이라면 좀 제가 포스가 필요하기보다는 좀 다정다감해 보이는 좀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코디를 하거든요. 이렇게 내가 입고 싶은 옷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컨택을 나가거나 일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보여주고 싶은 나 있잖아요. 오늘 내가 만나는 명단에서 이분한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 그 나를 위한 패션을 주는 그런 옷차림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옷이 없다고 하지 말고 옷은 다 옷장에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를 코디할 수 있는 이런 패션을 만드시면, 할 수만 있으면 몸을 만드시면 뭐 어떤 옷을 입어도 이쁘기는 하죠. 그래서 우리 직업을 가지고 꾸준히 내가 끝을 보겠다 하시면은 사장님들은 끊임없이 내 몸을 만들어 가는 거, 사실 옷걸이가 좋으면 5,000원짜리 티 입혀놔도 이쁘거든요. 예, 이야기는 뭐 하도 많이 해서 또 제가 자꾸 이야기를 강조하면 그래 임지연 너 잘났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거를 하드웨어라 그러잖아요. 내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자질을 소프트웨어라 그러는데 하드웨어도 중요하고 소프트웨어도 중요합니다. 일단 외적으로 단정하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이런 복장을 하고 나가시고, 이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채울 거는 뭐냐 하면 컨택을 나갔을 때 말을 잘하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을 잘 하기 전에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싶은 이미지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럼 이미지가 듣고 싶은 이미지를 만들려면 친화력이 좀 필요하죠. 친밀감이 좀 필요한데 이 친밀감을 가지려면은 칭찬이 필요합니다. 칭찬하자고요. 제가 아침에 그 조깅을 나가는데 그 매일 조깅에서 만나는 어떤 남자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닥 그 시간에 칭찬할 만한 외모나 칭찬할 만한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 분인데 저 칭찬해요. 좀 말랐거든요. 마른 사람한테 아침 새벽 대바람부터 뭐 지적질하면 좋을 일이 없잖아요. 군살도 없이 참 관리 잘하셨다. 그냥 이렇게 칭찬하고, 그리고 매일 웃죠. 그리고 매일 아침 만나기 때문에 그냥 안녕하세요 단순한 것보다는 막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반갑다고 이렇게 뭔가 그 사람하고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액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 직업상 항상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악수하잖아요. 악수는 너무 중요해. 이 악수가 짧은 시간에 서로가 체온을 나누기도 하고 어떤 악수의 악력이나 뭐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악수가 참 중요한데, 악수하실 때 악수하는 그 3초, 이 3초 동안에 굉장히 이 사람 간에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데, 악수를 할 때는 꼭 상대방의 눈을 보게, 이거 책에 나옵니다. 악수할 때는 꼭 상대방의 눈을 보는데 악수하는 그 3초, 5초 동안이라도 그분한테 집중하시게. 악수를 할 때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가장 간격이 가까워져요. 이 가까워질 때 악수를 하면서 씩 웃는 칭찬, 좋은 얼굴, 미소 짓는 얼굴, 그리고 악수할 때 한마디 칭찬. 피부가 너무 좋으시다. 아니면은, 오늘 헤어스타일 너무 멋있다. 아니면은, 당신은 눈이 너무 이쁘게 생겼다. 뭐, 짧은 순간에 우리가 그 사람 상대방을 보면 칭찬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 가식적인 칭찬 말고 진심으로 미소가 이쁜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시고 먼저 두 번째는 이제 그, 그 날씨나 지금 날씨가 갑자기 좀 선선해졌죠. 일하기 좋은 계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한번 서로 대화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이 풀어나가는 과정에 사장님들이 좀 스킬이 필요한데, 처음에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스킬이 조금 부족해요. 그럼 이 스킬을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 짧은 시간에 상대방을 살짝 관찰하시면 그 사람들의 니즈가 그, 그 사람들의 외모에서 조금 나와요. 건강의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뭔가 웃는데 이 사람이 밝지가 않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고민이 재정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건강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하고의 어떤 좀 사회적인 관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표정에서 박지가 않으시면 뭐 걱정되는 거 있냐고 이렇게 한번 똑똑 두드리면 사람들은 아, 별거 아니에요 하는데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중에 별거가 보이는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스킬이 필요하고 조금 시간이 경력이 좀 필요는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다가가는 그렇지만 우리가 어쨌건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이분한테 뭐 오토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하다못해 제품 하나를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재정 문제에 서로가 좀 협력자로 도움을 청하거나 내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이야기는 해야죠. 처음에 사람 관계를 좋게 하느라고 너무 안부에 관한 것만 길게 가다가 보면은 그냥 내가 만난 목적을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좀 적당히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이제 제 목적으로 가야죠. 그렇다고 이 목적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또 목적에 너무 충실해서 사장님들이 막 A4 용지를 꺼내놔 놓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들한테는 뭐 양자 체크기도 있고 "제가 몸 체크 한번 해 드릴까요?" 랄지 아니면은 뭐 "혈색이 조금 이렇게 왜 이렇게 박지가 않을까요?" 랄지 뭐 등등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인제 처음에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 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너무 배운 대로 하려고 해. 그래서 많은 제품 막 커피면에 관해서 거품을 문다거나 또 최근에 단세 공부했다고 단세 지방산에 관해서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면 강하게 하면 상대방이 물러나잖아요. 주춤하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전달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보고 이분이 뭐가 좀 필요하겠다. 얼굴 색깔이 좀 칙칙하다? 그러면은 단체지방산 해당 사항 없습니다. 올인원 톡스가 필요하잖아요. 올인원 톡스가 필요하고 특히나 인제 제 나이에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나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턱 라인이 무너진 사람이 많아요. 턱 라인이 이 좀 불룩하다든지 뭐 어깨 이쪽으로 보면은 이 목 라인이 좀 이렇게 두둑하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단체 지방산도 중요하지만 올인원 톡스가 더 먼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올인원 톡스만 임팩트가 있게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올인원 톡스를 전달을 하면 많은 분들이 "아 차전차피 저 먹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 먹고 있는데 자기가 먹는 차전차피가 효능 효과를 발휘를 했다면 그 특성을 안 갖고 있죠. 그 목 라인을 안 갖고 있잖아요. 비타민 C는 대한민국에 애지간한 사람들은 다 먹고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 C를 열심히 먹고 있다면 피곤하다, 뭐 어떻다 이런 단어를 안 써야죠. 그죠? 그래서 다른 제품과의 차별화되어 있는 임팩트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사장님들이 집에서 평상시에 설명하는 좀 훈련을 해 보시면 훈련을 해 봐서 5 분짜리 설명, 10 분짜리 설명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품에 관해서 내가 임팩트 있게 설명을 했는데 상대방이 살짝 표정을 보면 이 설명이 살짝 지루하다. '아 의뢰 또 이런 사람 또 만나서 오늘 또 내가 이 싫은 얘기를 또 듣는구나.' 뭐 이렇게 그 표정을 보면 말이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표정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정에 쪼끔 실증 나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표정이 보이면 일단 물러나세요. 다른 이야기 하시라고요. 이럴 때는 그냥 오늘 뉴스에서 본 이야기 아니면은 뭐 다른 사례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해서 쪼끔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래서 밀당이 보이지 않는 밀당이 좀 필요해요. 다가갔다가 물러났다가 다가갔다가 물러났다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 간에는 짧은 순간에 내가 대화를 하더라도 많은 어떤 감정이 왔다 갔다 교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감이라는 단어를 사장님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교감은 어떤 상태냐면은 어떤 이야기에 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시작을 하잖아요. 시작을 하는데 결정됐다고 늘 좋은 가정으로 가지는 않죠. 특히나 스폰서 파트너 간이나 사장님들 결혼 생활 해봤잖아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을 했을 때, 저 사람 없으면 못 살겠어. 저 사람 정도면 좋아. 결정했잖아요. 결정을 해오고 가는 동안에 이 감정에 교감하는 동안에 무언가가 삑사리가 나고 무언가가 또 합일점이 안 나오고 좀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 과정을 거쳐야 어느 날 동지애가 만들어지고 이 연대되는 감정으로 또 끝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이분한테 오늘 이야기가 안 들어간다 할 때는 일단 물러나세요. 물러나셔서 다른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우리가 교감할 수 있는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음을 기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컨택을 갔을 때에 상대방하고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해보다가 오늘은 한 번에 이분이 끝날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일 이야기로 들어갔다가 일 이야기 스톱하고 그냥 다른 개인사로 돌아갑니다. 개인사로 돌아가서 저 사람 또 만나고 싶네. 이런 좋은 감정만 남겨주고 다른 날을 기약해요. 다른 날을 기약하고 또 두 번째 만났는데 이분이 여전히 빡빡해. 그러면은 또 조금 더 이야기하고 또 그냥 세상살이 이야기하다가 또 다음을 기약하고 이렇게 세 번 정도 이렇게 만나다가 매듭을 지은 경우도 많거든요. 최근에 인천에서 다이어트 시작하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하고 처음 만났을 때도 누가 봐도 빼야 돼. 한 20kg 빼야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이미나 다이어트를 많이 해봤다고 뺐다 쪘다 이제 그만하고 싶대. 그래서 제가 그만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다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만하면은 다이어트를 실적나고 지겹다고 그만하면 지금 우리 나이에는 당뇨랄지 뭐 고지혈이랄지 이렇게 혈압이랄지 이 문제를 갖고 간다. 그 문제를 갖고 가기가 싫어서 다시 또 도전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양자기 체크를 해줬더니 당뇨 전 단계에 뭐 문제가 제법 심각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고 헤어졌어요. 두 번째 다시 만났을 때에 또 칭찬하고 생각해봤냐고 다시 또 당뇨나 이런 합병증에 관해서 심각성에 관한 문제를 또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한번 또 다이어트를 해보자고. 그동안에 본인이 해왔던 다이어트와 제가 안내하는 다이어트가 차이점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이전에 해본 다이어트들은 체지방 이야기만 했잖아요. 체지방 이야기만 하니까 자, 체지방을 좀 뺐어요. 그리고 식습관이 안 바뀌니까 체지방이 또 쌓였어요. 또 자기가 또 체지방 이야기를 하고 또 체지방을 또 뺐어요. 그 식습관이 안 바뀌니까 또 체지방이 쌓였어요. 계속 이 패턴의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식습관을 바꾸는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체지방이 덜 쌓이는 그리고 운동을 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분한테 하루에 1시간씩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슬로우 조깅을 하거나 이거를 권했거든요. 이거를 권하면서 다시 다이어트를 도전하자고 했더니 두 번째에 졌다 이러면서 카드를 휙 던져주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한 번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에 하는 거고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에 하는 거고 세 번에 안 되면 네 번에 하는 거고 저는 1년 만에 컨택한 사람도 있고 20년째 컨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의 사정이 바뀌고 또 제 입지에 바뀌고 뭐 이런 등등의 서로 간에 늘 변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소비자로 나한테 남아있는 분한테는 사장님 오토십을 계속 권유하십시오. 오토십의 장점은 우리가 회원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오토십을 꾸준히 하다가 보면은 내 기본은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협력자들한테는 단세지방산이나 이런 좋은 제품 나왔을 때 사장님들이 이런 돈은 조금 쓰셔도 될 것 같아. 그런 분들한테는 새 신제품이라고 단세지방산에 관해 좋은 장점들을 설명하면서 조금 선물하시면 그분들이 그 제품 체험을 통해서 나한테 협력자로
아니면 나한테 또 소비자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나 먹기 바빠서 남한테 줄 수가 없어. 차라리 나는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정말 협력자들한테 내가 먹는 제품들을 선물하시면 좋은 협력자를 도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일을 하고 있는 파트너 사장님들이나 내가 사업자로 이렇게 타겟을 두고 계시는 분한테는 끊임없는 비전 제시를 해야죠. 비전이라는 거는, 인큐텐의 비전은 뭐예요? 제가 인큐텐 사업을 1년 6개월 정도 해보니까 인큐텐의 비전은, 제가 보는 비전은 그렇습니다. 전혀 회사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남이 하지 않는 도전을 회사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제품을 보면 남들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를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박진희 의장님 늘 강의 중에 보면, 나는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인큐텐을 대한민국 사람 1%가 먹을 때에, 단체지방산을 대한민국 사람 1%가 먹을 때에 그 금액이, 그때를 보고 나는 투자한다. 저는 늘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영자가 있는 것도 비전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큐텐에 정말 오토십에 대한민국의 1%가 오토십을 다 한다면, 그러면은 이것이 비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는 열심히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장님들이 컨택에 나가시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옷 입지 마시고 상대방한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의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칭찬하시고 친밀감을 가지고 웃고, 대화하는 내내 칭찬을, 웃음을, 미소를 띤 얼굴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냥 내 말만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표정을 보면서 상대방의 눈을 읽어가면서 내가 다가가야 될 때, 물러나야 될 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을 기약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 동안에 늘 읽으면서 컨택을 하시면, 그러면 상대방 이미지 속에 지루한 사람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아, 저분하고 또 만나면 뭐라도 내가 하나 더 얻을 거 있어. 사람들은 얻을 게 있는 사람을 또 만납니다. 그죠? 근데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없어, 이러면은 그 사람하고의 미팅은 그걸로 끝이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뭔가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감정적으로, 아니면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게 건강의 정보라나 뭐라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또 보고 싶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컨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컨택을 해서 누군가가 나와 함께 사업자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사업자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사장님들이 파트너 생겼다고 막 불림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함께 성장하는, 양육해야죠. 근데 우리가 파트너 사장님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분하고 함께 이제 뭔가를 다시 강의장에 초대하고 시스템에 인시킬 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마음 같으면 사장님들이 막 속도를 내고 싶잖아요. 저분이 빨리 좀 어떻게 됐으면 빨리 하잖아요. 그 히틀러의 참모 중에 빅터 뭐 아무개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감각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누가 나를 딱 쳤어요. 아프잖아요. 그러면 감각이 발동을 해. 뭐야 이거,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바로 반응하는 거, 바로 반응하지 말고 감각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이 공간을 잘 인지를 하시면 스폰서 파트너 간에 새로 시작하는 분한테 감정적으로 반감을 안 사게 돼요. 그래서 어떤 대기업의 회장님 방에 가시면 책상 위에 모래시계가 있다네요. 이분이 왜 모래시계를 뒀느냐 하면, 회장님이 그 많은 분들을 이렇게 관리를 할 때 자기 양에 차지 않는, 자기 마음에 미달되는 직원들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회장님은 답이 보이고 그분이 답을 못 찾는 그 시간에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이렇게 할 때 회장님이 모래시계를 엎어 놓는데, 내가 이 모래가 다 내려갈 때까지 감정을 다스려서 싫은 말을 바로 하지 않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감각과 반응 사이의 모래시계. 저는 원래 약간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감각에 반응을 많이 했었거든요. 막 일을 잘못하거나 제가 바라고자 하는 속도대로 안 나왔을 때 막 짜증이 나고 막 얼굴을 표정을 붓게 해서 막 이렇게 제가 지적하고 이렇게 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저한테 상처받아서 나간 파트너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감각과 반응 사이에 모래시계를 늘 두고 한 템포 제가 이렇게 조금 어 호흡 관리를 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인제 일을 시작하고자 오시는 그분들을 잘 양육하는 과정에는 '이런 공간이 내 마음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모래시계가 뭐 너무 긴 모래시계를 가지면 양육이 안 되죠. 양육이 안 되지만 어쨌건 이분하고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자주 내가 배운 바를 계속 초대를 해야죠. 그래서 함께 이렇게 양육은 함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나도 잘 안 되더라. 그렇지만 이렇게 해 봤다. 나도 잘 안 되더라. 그렇지만 이렇게 해 봤다.' 이렇게 항상 해라, 해라가 아니고 '나도 이렇게 안 되지만 해 봤다. 항상 안 되지만 해 봤다.' 이런 거. 아침에 이전에 파트너가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와 가지고 저한테 그 쓸데없는 투자를 계속 이렇게 강요하고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인제 이 친구가 자꾸 헛다리를 짚고 있기 때문에 뭔가 따끔하게 이 친구가 한번 알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한테 본인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를 수많은 리더들이 나한테 요구했는데 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나 물류하고 있다. 그런데 능력으로 보자면 지금 나한테 전화한 그 파트너, 능력으로 보자면 너는 나한테 그 많은 것들을 권하는 그 리더들한테 능력으로 보자면 너는 그분들 발바닥도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가서 내가 너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 근데 이까지 하면 너무 강한 지적이잖아요. 세게 먼저 이렇게 지적하고, 그런데 내가 나한테 그 많은 것들을 권하는 그 리더들보다 인간적으로는 내가 너를 훨씬 좋아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했어요. 그래 "능력이 부족하다." 했더니 이 친구가 전화기 넘어지만 당연히 마음이 상하겠죠. 그 상한 마음을, 근데 그 많은 리더들보다 내가 너를 더 훨씬 좋아한다." 이 한마디가 그 친구한테 엄청 위로가 돼 가지고 갑자기 말이 보들보들해지면서 훅 물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장님들이 당근과 채찍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서 우리가 가끔은 채찍이 너무 세게 나갈 때가 있고 당근이 너무 약하게 나가서 빈정이 상하잖아요. 예, 저는 강한 채찍만큼의 강한 당근을 그 이상의 당근을 던집니다. 이거는 제 방식이니까 참고가 되시면은 한번 같이 써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양육의 인제 단계에 가는 분한테 명단을 인제 찾아내야죠. 저는 제 명단 솔직히 25년 동안 네트워크했기 때문에 제 명단 없습니다. 이미 다 써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파트너 사장님의 명단이 제 명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의 명단을 제 명단으로 알고 제가 그분들의 명단을 끊임없이 제 명단이라 생각하는 애정을 가지고 그분들의 명단을 제가 써요. 그게 후원입니다. 그게 후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소개한 명단이라 생각하지 않고 제 명단이라 생각을 하고 후원을 가기 때문에 그 후원이 좀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근데 이 명단을 우리가 그 후원을 갈 때에 ABC 법칙이라고 보일러 법칙이라 사장님들이 많이 배우셨겠지만 어쨌건 그 배운 바를 한 번 더 정리하면 A는 설명하는 사람이잖아요. B는 명단을 낸 본인 사업자, C는 고객이잖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렇게 후원을 갔을 때 그 후원의 자리가 좋은 결과를 원하신다면 B는 C한테 A를 프로모션을 잘해야 돼요. 평상시에는 스폰서님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더라도 후원의 자리에서는 초대한 그 스폰서님을 후 좀 프로모션을 잘해야죠.
저는 이영하 대표님을 제가 이렇게 후원을 요청을 했을 때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만나는 고객 중에 저는 이영하 대표님의 프로모션을 이렇게 하거든요. 너무 인간적인 분이다. 너무 인간적인 분이다. 그리고 늘 그 직급에 가 있는데도 끊임없이 후원하고 끊임없이 일하더라. 나는 그 습관을 나는 너무 존경한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이분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이분을 프로모션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영하 대표님에 관해서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늘 끊임없이 일하는 자리에 계시는 그 부분. 그리고 항상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너무 착하잖아요. 참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이라면 평생을 함께 해도 참 좋은 사람이라서 뭐 좋아한다 뭐 이렇게. 음. 그리고 이영하 대표님의 안목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프로모션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후원을 하는데 이제 그다음에 이 후원을 해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후원을 이어가면서 파트너 사장님들과 이제 도전의 의식을 좀 가져야죠. 지금 우리가 모두가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될 때거든요. 왜냐고요? 올 25년이 다 가는 딱 분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그냥 결과 없이 보내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가 도전하는 마음을 이렇게 세우셔야 올 2025년도가 시작할 때 내가 각오했던 어, 꿈을 꾸었던 그것들이 이루어져요. 12월 달에 절대로 도전 성공 못합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거의 100일 남았잖아요. 딱 100일 남았네요. 석 달하고 10일. 100일 작정을 하고 도전을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근데 도전을 할 때는 어떤 책에 스마트 작전이라고 있더라고요. S는 뭐냐 하면 스피드 있게, 속도감 있게. 지금부터는 10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365일이 남은 게 아니라 10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속도감 있게 해야죠. 그리고 도전을 하는데 측정 가능한 뭐 택도 없는 도전 목표. 갑자기 뭐 크라운을 간다? 갑자기 로얄을 간다? 아니, 못 갑니다. 우리가 매일 이게 강의를 마치고 나서 고 다이아몬드 하잖아요. 갑자기 다이아몬드 못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너무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플래티늄은 도전이 아니죠. 플래티늄은 마음만 먹으면 가는 직업이기 때문에 플래티늄, 사파이어, 루비 그거 도전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도전이라는 타이틀을 걸 때는 에메랄드 이상 한번 내가 딱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도전을 할 목표를 세우셨으면 적절한 행동을 하셔야죠. 적절한 행동을 매일같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오늘 3명 만났으면 좋겠다. 아니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언제 어느 타이밍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데드라인을 정하십시오. T는 데드라인인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막연하게 살 뺀다? 아니 못 뺍니다. 죽을 때까지 못 뺍니다. 측정 가능한 몇 킬로를 언제까지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이어트에 성공해요. 근데 막연하게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 죽을 때까지 그 몸에서 절대 좋은 몸이 안 됩니다. 이렇게 도전을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인큐텐 사업을 꾸준하게 해보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지금 수원 쪽으로 이사를 나오기는 했지만 얼마 전에 일산의 주 경기장에 그 4만 명 관중이 들어가요. 근데 4만 명 관중이 들어가는데 두 번 8만 명을 모아가지고 데이식스라는 그룹이 공연을 했어요. 근데 저는 뭐 연예인들한테 특히 뭐 노래하는 분들한테 그리고 젊은 친구들한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 데이식스라는 뭐 그룹이 있다네요. 밴드가 있는데 이분들이 밴드 최초로 8만 관중을 모아놓고 공연을 성공한 사례래요. 그 때문에 어떻게 저분들이 성공을 했을까 하고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2015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분들이 4명이 모여서 밴드를 결성을 하고 우리가 해보자.
그런데 그때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뭘 어떻게 노력해야 될 자체를 몰랐대. 지금 인큐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도전을 하다가 계속 뭐가 좌절되신 분들 이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를 몰랐대.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무조건 많이 했대. 그래서 기타를 치는 사람은 기타 연습을 많이, 건반을 치는 사람은 건반 연습을 많이, 보컬은 노래 연습을 많이. 이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물집이 잡혔는데 물집 속에 물집이 잡힐 때까지 했대. 2015년대에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그렇게 많이 했대. 길거리에 돗자리를 깔고. 저는 살다가 물집이 생겼다는 단어는 들어봤지만 물집 속에 물집이 잡혔다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무조건 많이. 지금 시작하시는 사장님들 무조건 많이 만나세요. 많이 만나는데 준비 없이 만나면 내 밭을 내가 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고, 제가 준비 과정은 지금 1시간 내내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나가라 했잖아요. 무조건 많이 만나고. 굳이 가서 설명을 못하면 만나고라도 오세요. 만나고라도 오기. 이렇게 횟수가 있어야 돼요. 횟수가 있어서 설령 안 됐을지라도 그분들의 명단이 내가 다시 도전하는 명단이 되게 이렇게 하면 명단이 많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거의 5,000명 가까이 있거든요. 이 5,000명이 다 들어왔으면 제가 로얄을 갔겠죠. 그렇지만 이 5,000명을 놓고 계속. 두 번째는 뭐냐면 기타를 정말 잘 노래하는 사람이 기타 줄을 보고 노래를 할 수는 없잖아요. 노래하는 사람은 기타를 보지 않고 노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불을 끄고 연주했대. 건반을 치는 사람이 불을 끄고 건반을 연주했대. 이렇게 보지 않고도 하는. 강사는 강의 안에 없어도 그냥 끝없이 나오는. 사장님들이 고객을 만날 때에 지금 스폰서님들하고 대동을 하시면 스폰서들은 그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들을 너무 잘하잖아요. 불을 끄고 연습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길게 보고 2015년도에 출발을 했는데 2025년도 10년에 걸쳐서 8만 관중을 모으는 밴드 역사상 최초의 기록을 만들었대요. 길게 보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매일 했대. 처음에는 자기들을 알려야 되는데 알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방송계의 모든 모임에 다 참여했대. 사장님 모든 줌 강의에 다 참여하십시오. 모든 내 주변에 있는 OM에 다 참여하시고 모든 시스템에 다 참여하시고 그러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한테 지식이 쌓이고 어떤 분의 어떤 한마디가 내 가슴에 쿡 찔리고 이렇게 해서 사장님들이 어느 날 사장님들의 이름이 알려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본인들이 강사로 들어오고 이런 날이 있거든요. 제가 데이식스라는 그룹을 있는가도 몰랐는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듣고 감동 먹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자유로워졌어요. 이미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유명한 그룹이 됐더라고요. 우리가 분야는 다르지만 누구도 어떤 것도 거저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10년이 걸렸답니다. 지금 시작하시는 사장님들 인큐텐 사업을 10년 잡으시고 매일 할 수 있는 거를 최소한 많이 만나고 그리고 계속 말하는 연습을 하시고 제품에 관해서 그냥 쿡 찌르면 그런 인형 있잖아요. 배를 쿡 찌르면 I love you, I love you 하는 인형 있잖아요. 그냥 고객을 만나면 줄줄줄줄줄 나올 수 있는 이러한 훈련들을 꾸준하게 하시고 뭐 한 3개월 해보고 1년 해보고 안 된다고 안 된다는 말을 하기 전에 이 3개월 동안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뭘 해봤나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10년 뒤에 아니 인큐텐 오리진을 전 국민 1%가 먹을 때에 사장님들 모두가 다 최소한 다이아몬드 이상 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만 뽑아서 오늘 실천하시는 사람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